한 여성이 새벽 3시 혼자 운전하던 중 차가 갑자기 멈췄다고 말한다. 그 뒤의 기억은 없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텅 빈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고 시계는 2시간을 건너뛰어 있었다. 놀라운 것은 이 경험이 그녀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구 반대편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존재의 얼굴 묘사는 어디서나 거의 동일했다. 두개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검은 눈, 창백하고 회색빛이 도는 피부, 그리고 어떤 표정도 읽히지 않는 얼굴. 이 이미지는 수십 년에 걸쳐 서로 만난 적 없는 수백 명의 사람들로부터 반복해서 등장했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같은 얼굴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 현상이 처음 대중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 목격 보고가 세계 각지에서 쏟아지던 시절, 그 물체에서 내렸다는 존재들의 묘사가 하나둘 보고되기 시작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타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으며, 보고된 사례는 실제 경험의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자들은 추정한다.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이 존재의 키는 대략 1.2m에서 1.5m 사이로 알려져 있다. 머리는 몸에 비해 과도하게 크고 두 눈은 얼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넓게 퍼져 있다고 전해진다. 코와 입은 거의 흔적처럼 작으며 팔다리는 가느다랗고 길다. 이 묘사는 너무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긴다. 1961년 9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한 부부가 밤길 드라이브 중 기이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베티와 바니 힐 부부는 이동 경로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시간 공백을 발견했고 이후 최면 치료 과정에서 이상한 기억들을 떠올렸다고 전해진다. 이 사건은 현대적 의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외계인 납치 주장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며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독립적으로 일치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받았다. 힐 부부의 이야기는 이후 책으로 출판되었고 텔레비전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그 뒤 수년간 유사한 납치 주장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그레이라는 특정 외형의 이미지가 대중의 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으로 추정된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시기의 보고 증가가 실제 현상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지의 문화적 확산을 반영하는 것인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현상이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영국, 브라질, 일본, 호주에서도 유사한 목격 보고가 기록되었으며 일부는 관련 서적이나 영상물이 해당 지역에 유통되기 이전에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리적 분산이 이미지의 독립적 발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전파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납치를 주장하는 증언들에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 수면 중 또는 야간 이동 중에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는 경험, 신체 검사를 받았다는 감각,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소통기 3가지 요소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공통점이 의미 있는 패턴을 형성한다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기억의 구성 방식과 사후적 정보 취득이 이러한 일치를 만들어냈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수십 년에 걸친 조사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의 존재를 직접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일부 증언자들은 신체에 남은 이식물이라 주장되는 이물질을 증거로 제시한 바 있지만 독립적인 과학 검증을 통과한 사례는 알려진 것이 없다. 증거의 부재가 곧 부재의 증거는 아니지만 이 공백은 이 현상을 탐구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미국 공군은 1940년대 후반부터 약 20년간 미확인 비행 물체 관련 보고를 공식 검토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프로젝트 블루북이라 불린 이 조사에서 수천 건의 보고가 검토되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통상적인 원인으로 설명이 가능했지만 일부는 미확인으로 분류된 채 남아있다. 1969년 이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사한 조사가 비공개로 지속되었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제기되어 왔다. 1947년 뉴멕시코주 로즈웰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추락했다는 보고는 지금까지도 가장 논쟁적인 UFO 관련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군은 당시 회수한 것이 기상 관측용 기구라고 발표했지만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그레이 이미지의 대중적 확산과 연결되는 기점 중 하나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자료는 제한적이다. 그레이 현상을 설명하려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 중 하나는 문화적 이미지의 전파다. 영화, 텔레비전, 대중소설을 통해 특정 외형이 공유되고 이것이 사람들의 기억과 꿈속에 자리잡아 실제 경험처럼 재구성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관련 미디어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나 지역에서 유사한 묘사가 등장했다는 일부 보고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신경과학 연구자들은 수면 마비와 관련된 현상에 주목한다. 수면 마비 상태에서 사람은 신체가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매우 선명한 환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목격되는 존재의 이미지가 납치 기억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설명은 수면과 무관한 낮 시간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사례나 복수의 사람이 동시에 같은 경험을 했다고 증언하는 사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심층 심리학의 관점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그레이가 인류의 공통된 두려움이 외형을 갖춘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낯선 존재,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력 상실, 미지의 것과 마주하는 공포 이것들이 하나의 원형적 이미지로 응결된다는 설이다. 이 시각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주지만 목격 증언들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일치하는 이유까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물론 지금까지 제시된 가설 중 어느 것도 이 현상의 전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단서일 수 있다. 인류의 관측 기술과 이해의 범위 너머에 아직 규명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을 섣불리 닫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다는 사실이 특정 결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 경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탐구의 출발점이다. 서로 만난 적 없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왜 같은 얼굴을 이야기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집단적 상상의 산물인지, 뇌가 두려움을 처리하는 방식의 반영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설명틀을 갖지 못한 어떤 것인지 어느 가설도 모든 조각을 맞추지 못한다. 이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